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Call Me By Your Name을 보며 불현듯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프란체스카가 떠올랐습니다. This kind of certainty comes but just once in a lifetime. 로버트 역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일상의 권태 아래 서서히 잠겨가던 중년의 여인 프란체스카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함께 떠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영화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행복했습니다는 막연한 대리만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의 떨림을 놓치지 않고 가능한 오래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면에 잡아두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프란체스카 역을 맡은 배우 메릴 스트립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억눌러 보지만 흔들리는 눈동자와 미세한 떨림까지 전부 숨기지는 못합니다. 솜털의 움직임마저 들릴까 숨죽이게 만드는 그 장면의 긴장감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의 열기를 닮았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and I'll call you by mine. Call Me By Your Name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완전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순간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영혼을 울리는 떨림을 속으로 삭히는 멜로 드라마였다면 Call Me By Your Name은 나를 내 이름으로 불러줘 라는 고백처럼 사랑의 숨결을 온 힘을 다해 토해내는 뜨거운 로맨스의 흔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라는 정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같은 수원에서 흘러나온 서로 다른 물줄기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썸 타볼 영화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Call Me By Your Name이 어떤 영화인지 누군가에게 한마디로 전달해야 한다면 사랑의 미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작 소설에 대해 정말 섹시하다고 압축 정리했던 뉴욕타임즈의 서평처럼 Call Me By Your Name은 사랑이 허락하는 관능적인 순간들을 한여름 눈가를 어지럽히는 햇살처럼 반짝이는 이미지들로 담아냅니다. 여름 한철이라는 한정된 시간은 마치 인생이 막 피어나는 생기 넘치는 그 시절을 연상시킵니다. 첫사랑은 모두 서툴고 그래서 더 강렬합니다. 엘리오 역시 생애 처음 사랑에 빠졌기에 그게 사랑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랑에 빠진 대상이 또래 여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님으로 온 미국 청년이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은 성장담이라는 측면에서 마르셀의 여름이 생각나기도 하고 동성애를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브로크백 마운틴이나 가장 따뜻한 색 블루 혹은 10대와의 로맨스라는 점에서 더 리더 책을 읽어준 남자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영화의 요소들을 조금씩 담고 있으면서도 어느 영화와도 같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통해 시대의 모순을 또렷이 부각하는 브로크백 마운틴과는 달리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보편적인 감정 그 자체를 그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카메라는 매 장면 관심 없는 척 곁눈질을 슬쩍 할 때의 묘한 긴장감과 떨림까지 긴 시간 공을 들여 잡아냅니다. 엘리오가 올리버를 바라보는 시선, 올리버가 엘리오 주변을 맴도는 동선은 수줍으면서도 많이 수줍고 조심스럽기에 더 강렬합니다. 멜로드라마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영화가 공유하고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오직 사랑, 그 수줍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카메라는 통제 불가능한 욕망의 진동, 그 떨림이 주변에 남기는 것들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첫 섹스를 나누던 밤, 올리버는 엘리오에게 말합니다. Call me by your name and I'll call you by mine. 이름을 교환해서 부르는 이 장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이 순간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되는 꿈, 끝내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는 욕망,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것까지 아낌없이 공유할 수 있는 관계. 엘리오에게 나를 네 이름으로 불러줘 라고 말하는 올리버의 들뜬 요청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자신을 거부하던 프란체스카에게 확실한 감정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던 로버트의 떨리는 호소와도 겹쳐 보입니다. 동성애에 눈뜬 소년의 흔들리는 내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Call Me By Your Name은 소년의 커밍아웃 자체를 대단한 사건인 양 집중하거나 호들갑 떨진 않습니다. 영화의 심장을 움켜잡고 있는 건 첫사랑의 열병과 사랑을 들킨 소년의 수줍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각본가 제임스 아이보리의 솜씨에 기대고 있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는 Call Me By Your Name을 통해 89세의 나이에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최연소 남우주연상이 될 뻔했으니까 비록 불발되긴 했지만 만약 수상이 이루어졌다면 꽤 재밌는 기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는 영화의 시대 배경인 1983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두 사람의 로맨스에 집중합니다. 제임스 아이보리의 수상 소감을 빌리자면 사랑은 동성애든 아니든 모두 떨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눌러도 숨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은 영화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Call Me By Your Name은 이 욕망의 제스처를 성실하게 쌓아나가는 영화입니다. Battle of Piave is one of the most lethal battles in World War I. 총명하고 조숙한 엘리오는 올리버에게 자신을 봐달라는 양 괜히 지식을 뽐내다가도 행여 말이 넘쳐 마음을 들킬까 매번 스스로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시선을 감추려 괜히 선글라스를 써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올리버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엘리오의 동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사랑의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엘리오는 자신을 계속 놀리는 올리버에게 바흐의 피아노 곡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올리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주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편곡을 합니다. 이 묘한 신경전은 처음엔 올리버를 싫어하는 엘리오의 소심한 장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읽고 나면 연인 사이의 귀여운 주도권 경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사이 관계에서 엘리오가 대체로 더 약자처럼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실은 이 귀엽고 흔치 않은 로맨스의 심장은 엘리오가 쥐고 있습니다. 엘리오 역을 맡은 티모시 살라메의 매력이 영화의 8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로맨스 소설의 한 구절을 구태여 인용하며 새초롬하게 돌아서는 엘리오의 모습은 좋은 걸 꾹 참으면서도 미처 꼬리를 흔드는 것까지 감추지 못한 강아지처럼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2008년 데뷔한 티모시 살라메는 귀여운 아이, 반항기의 소년 등을 두루 거치다 2014년 인터스텔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고 이후 크고 작은 영화에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에게 발탁되어 일약 주목받는 배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답도 한계도 없는 아름다운 혼란은 마치 티모시 살라메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확한 타이밍에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하여 곱슬머리의 창백한 피부, 의외로 단단한 근육과 아직은 왜소한 골격의 미묘한 밸런스를 지닌 소녀는 그 흔들림 혹은 첫사랑의 이미지를 온전히 제 한 몸으로 표현해냅니다. 올리버 역의 아미 해머는 전형적인 미국 훈남의 외형입니다. 190이 넘는 키에 훤칠한 체격과 근육질의 몸매, 그러면서도 고압적이지는 않죠. 소셜 네트워크의 윙클보스 형제로 출연해 커리어에 족적을 남기기 시작한 그는 론레인저, 맨 프롬 언클 등 한동안 크고 작은 역할로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작품으로 이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배우의 명단에 올랐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펄만 교수 역의 마이클 스털버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체성의 흔들림을 겪는 소년 엘리오의 아버지 역을 맡아 이 영화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킵니다. 아마 펄만 교수의 마지막 대사가 없었다면 영화는 매우 밋밋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펄만 교수는 영화 내내 흐름에서 살짝 비켜난 채 혹은 자기만의 호흡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봐 줍니다. 마이클 스털버그는 어디에도 있지만 누구와도 닮지 않은 얼굴로 영화를 현실 속에 침투시키는 희귀하고도 묵직한 배우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라는 할리우드에서는 특히 귀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예감처럼 올리버와 이별을 한 엘리오에게 펄만 교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Right now, there's sorrow, pain. Don't kill it. And with it, the joy you felt. 적절한 조언이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을 들을 상대에게 필요 없을 땐 그저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조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대사가 그리 많지 않은 이 영화에서 아버지의 조언은 엘리오는 물론이고 관객마저 가만히 다독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봐 주다가 필요한 순간에 어깨를 감싸 안는 펄먼의 현명한 조언은 그 적절한 타이밍만으로도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했던 첫사랑의 시간은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한 이 대사를 통해 비로소 아름다운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Call Me By Your Name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는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이 없습니다. 원작 소설인 그해 여름 손님이 1인칭의 자기 고백과 회고담으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내면의 서술과 고백은 소설에는 적합한 형식이지만 막상 장면으로 옮기기엔 난감합니다. 각색을 맡은 제임스 아이보리는 심지어 1인칭 나레이션조차 배제한 뒤 겉과 속이 다른 소년의 이중적인 마음을 온전히 그려내는 마법을 구사합니다. 영화 속 엘리ot는 자신의 마음을 들킬까 일부러 올리버를 차갑게 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지나치진 않았는지 혹여 올리버가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지 내내 불안에 시달립니다. 소설에서는 그 분열된 행동과 내면을 직설적으로 서술해버리지만 영화는 내레이션 하나 없이 그저 행동들만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중반까지 엘리ot가 올리버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함이 아니라 영화적 긴장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장치가 됩니다. 이 영화의 진가라고 할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과 설렘은 초중반 긴가민가하고 모호한 분위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 선명하게 보이지만 말로 설명되진 않는 것. 그걸 발견하고 읽어내기 위해 우리는 밝은 눈으로 인물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끝내 엘리ot의 서툴고 어여쁜 불안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는 의외로 클로즈업이나 노골적인 시점 쇼트가 거의 없습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흔한 시점 쇼트와 클로즈업을 거의 쓰지 않고 인물의 실루엣과 몸짓만으로 말로 못다한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나갑니다. 비결은 공감각적인 영상입니다. 보이는 것 이상의 감각, 예를 들면 촉감이나 온도 등의 느낌을 영상에 구현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연광에 의지하고 있어 얼핏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지만 모든 화면, 날씨, 구도가 인물의 감정으로 필터링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 그저 밝은 햇살은 없습니다. 대신 따스한 햇살이 있습니다. 영화 속 풍경들은 있는 그대로의 관찰이라기보다는 감정이 투영된 해석에 가깝습니다. 가령 엘리와 올리버가 마주하는 장면은 눈부신 햇살부터 은은한 달빛까지 항상 빛이 넘쳐납니다. 서로를 갈망하는 두 사람의 실루엣은 이로써 더욱 선명해집니다. 반면 엘리ot가 올리버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귄 여자친구 마르치아와 나누는 미래는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두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모든 화면 구성이 매우 연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탈리아 크레마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이 더해져 공간 자체가 감정의 일부로 승화됩니다. 그해 여름, 따뜻했던 햇살과 더위를 식혀주는 차가운 강물, 첫사랑의 이미지란 그런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복숭아입니다. 엘리ot가 자유행위에 사용하는 복숭아는 욕망과 쾌락, 호기심의 대상이자 부끄러움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불쾌하게 끈적거리는 과즙의 촉감과 달콤한 향기는 육체적인 열기와 갈망의 마음, 흔들리는 양가 감정을 감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에는 자극적인 사건과 혐오의 시선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영화들이 대개 동성애를 불편한 사건 취급하며 외부의 압력과 시련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이 영화에선 조금 특별한 방식의 사랑에 불과한 것처럼 다뤄집니다. 동성애에 대한 저항감이 훨씬 심했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 그 누구도 동성애를 적대시하지 않고 혐오의 언어를 함부로 내뱉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그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 모를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낙원처럼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외적인 변수와 사건들을 다 제거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엘리와 올리버의 교감에 오롯이 집중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것은 날카롭고도 충만했던 첫사랑의 기억에 관한 영화입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는지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I am love, 비거 스플래시에서 이어지는 이른바 욕망 3부작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지나간 시절,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햇살 속의 아른거림, 그리고 사랑에 빠진 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들. 영화 속 올리버의 마지막 한마디는 첫사랑을 겪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마법의 주문을 남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화를 통해 모든 첫사랑이 특별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썸 타본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었습니다.